인생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과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연한 스침이 운명적인 만남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인연으로 맺어져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이 모든 만남 속에서 어떤 이는 주변으로부터 끊임없는 환영과 존경을 받으며 진정한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또 어떤 이는 깊은 고독 속에서 홀로 외로이 헤매는 모습을 보입니다. 과연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단순히 유려한 말솜씨나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외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이치, 즉 타인의 마음을 얻는 비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언어의 비밀에 대해 심오하게 탐구해 보려 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해답의 실마리를 함께 풀어가 볼 것입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인류의 장구한 역사를 돌이켜보면 시대를 초월하여 사람을 얻는 말에는 언제나 공통된 비밀이 존재했음을 명확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은 단순히 과거의 지혜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 사회의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 진가를 발휘하는 보편적인 진리이자 지혜로서 작용해 왔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언변이나 현란한 수사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 공감과 신뢰의 단단한 기반을 쌓아 올리는 근원적인 힘,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적 동요나 순간적인 호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상호 존중과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간관계의 초석이 됩니다. 이러한 유대감은 비즈니스에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비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할 것은 바로 신뢰를 얻는 대화의 중요성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특히 직장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주변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는 이들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단순히 탁월한 업무 능력을 지녔거나 뛰어난 재능을 겸비했기 때문에 신뢰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그들의 말 한마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고 안심시키는 탁월한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그들이 전달하는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말을 어떤 태도와 어조로 전달하는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즉, 메시지 자체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인 태도와 어조가 불신을 유발한다면 진정한 신뢰를 얻기란 불가능합니다. 신뢰는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싹트기 시작합니다. 말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표현에 있어서는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라고 직설적이고 공격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저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접근 방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와 같이 부드럽고 완곡하게 표현하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은 모두 비판적인 의견을 담고 있지만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직접적인 비판은 종종 상대방의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여 대화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반면 신중하고 완곡한 표현은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제고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합니다. 이는
건설적인 논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현명한 전략이 됩니다. 또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을 도중에 끊지 않고 끝까지 주의 깊게 듣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확인하며 응답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신 내용은 결국 이런 방향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혹은 제가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요약해 보아도 될까요? 와 같이 되묻는 행위는 단순히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는 상대방의 말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로 받아들여지며 상대방에게 깊은 존중감을 선사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으며 자신의 의견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느끼게 되어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이러한 진정한 경청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감정, 의도, 그리고 숨겨진 메시지까지 헤아리려는 깊이 있는 노력을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대화의 질은 한층 높아지고 피상적인 대화가 아닌 진정한 교류가 가능해집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의견에 대해 지적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비판적인 어조를 사용하는 대신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효과적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와 같은 직접적인 비난보다는 여기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손보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저의 생각으로는 이 방향으로 개선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와 같이 제안하는 방식이 훨씬 더 생산적입니다. 문제점을 단순하게 지적하고 비난하는 행위는 상대방을 위축시키고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함께 인식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공동으로 모색하려는 뉘앙스는 상대방에게 협력과 발전의 의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건설적인 피드백의 본질이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즉, 단순히 단점을 찾아내어 비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공동의 목표 의식을 심어주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상대방이 자신의 실수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동기를 부여하며 궁극적으로는 조직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궁극적으로 신뢰를 얻는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이득을 앞세우기보다는 팀이나 공동체의 입장과 목표를 먼저 고려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개인적인 명예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전체의 성공과 조화를 우선시하는 이타적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자연스럽게 두터운 신뢰를 얻게 합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구성원들에게 안정감과 소속감을 제공하며 공동체 전체의 결속력을 강화합니다. 이처럼 신뢰는 단순히 유려한 말의 내용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일관된 행동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진정한 신뢰가 쌓입니다. 신뢰는 한 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의 일관된 태도와 진심, 어린 소통을 통해 켜켜이 쌓아 올려지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다음으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호감을 얻는 대화법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오랫동안 기억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랑이나 타인을 험담하는 것을 삼가고 언제나 부드럽고 온화한 말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도하게 과시하거나 타인을 깎아내리는 말은 일시적인 우월감이나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간관계에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과 거부감을 안겨주게 됩니다. 반면 겸손하고 부드러운 언어는
상대방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제공하며 심리적인 거리감을 좁히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편안함과 안정감은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호감으로 이어지며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말은 인격을 반영하며 부드러운 말은 곧 성숙하고 품격 있는 인격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진심으로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은 호감을 얻는 데 있어 그 어떤 기술보다도 중요합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적절한 추임새를 넣어주고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표정을 짓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으며 자신의 이야기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반응은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욱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며 결과적으로 대화의 깊이를 한층 더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단순히 정보나 사실을 주고받는 양적인 교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공유하느냐에 달려있는 질적인 교류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들어주고 이해하려 노력한다는 것을 느낄 때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실된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는 곧 더욱 깊은 신뢰와 유대감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정직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호감을 얻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꾸밈 없고 솔직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을 온전히 전달하며 이는 장기적인 관계에 가장 견고한 기반이 됩니다. 거짓되거나 위선적인 태도로 대화에 임하는 것은 마치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가면은 언젠가는 벗겨질 위험을 안고 있으며 일단 그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어렵게 쌓아 올린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진정성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이며 이는 대화의 순간순간에 여러분의 진심이 담겨 있음을 의미합니다. 진심이 담긴 대화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는 지속 가능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호감과 존경을 동시에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심리학적인 접근 또한 사람을 얻는 대화법의 깊이와 통찰력을 더해줍니다. 현대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범하는 비효율적인 말버릇을 명확히 분석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대화법의 실질적인 지침을 제시합니다. 미움받는 말버릇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단순히 대화 기술의 향상을 넘어 개인의 성숙과 자기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이는 자신을 돌아보고 발전시키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대화의 다양한 심리 효과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미소 효과는 단순한 미소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는지 보여줍니다. 밝고 온화한 표정과 진심 어린 미소는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며 대화의 분위기를 부드럽고 화기애애하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미소는 전염성이 강하여 상대방에게도 미소를 유발하고 이는 곧 상호 간의 친밀감을 높이는 데 일조합니다. 유사성 효과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공통점 취미, 가치관, 경험 등을 찾아내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친밀감을 형성하고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삶이라는 길 위에서 우리는 수많은 고민과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헤매는 듯한 막막함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파도에도 크게 흔들리는 나약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혹시 삶의 무게에 지쳐 숨 고를 틈조차 없다고 느끼시지는 않으신가요?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며 지난 날을 돌아보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선사하며 단 한 가지의 작은 실천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지혜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삶에 깊은 울림과 진정한 만족을 선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잠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복잡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했습니다. 건강, 재정, 관계, 정신적 안정 등 모든 영역에서 완벽을 추구하려다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산을 한 번에 오르려다 지쳐 쓰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등반가는 가장 먼저 오를 작은 봉우리를 정하고 그 봉우리에 집중하여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기보다는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단 한 가지에 집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그 단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신건강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인 성공이 삶의 질을 높인다고 생각하시지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결국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됩니다. 정신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리 많은 재물과 명예를 얻는다 해도 그 가치를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됩니다. 2025년의 삶의 질 향상 방법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바로 정신건강관리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신과적인 질병의 유무를 넘어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모든 과정을 포함합니다. 왜 정신건강관리가 그토록 중요할까요? 우리의 정신은 육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신체적인 활력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 건강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타인과 소통하는 방식, 그리고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즉, 정신 건강은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파급 효과를 미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쌓이면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소화불량, 두통, 심지어는 만성적인 피로감과 우울감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업무 효율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그림자를 들이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신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유연하게 사고하며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삼아 자신을 더욱 성장시키는 계기로 삼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 옷을 입고 식사를 하듯 우리의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을 일상적인 습관이자 가장 중요한 삶의 의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2025년의 웹 검색 결과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며 이는 결코 어렵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 디지털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 소셜미디어 피드, 끊임없이 쏟아지는 뉴스 기사들은 우리의 주의력을 무자비하게 분산시키고 심리적인 피로감을 끊임없이 유발합니다. 불필요한 디지털 요소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정신을 불필요한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고 내면의 고요함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고요히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혹은 특정 시간 동안은 알림을 끄고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하는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안에서 무의미한 스크롤링 대신 창밖 풍경을 감상하거나 차분히 오늘 할 일들을 정리해보는 것도 훌륭한 디지털 미니멀리즘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꾸준히 모여 우리의 정신은 비로소 깊은 휴식을 취하고 더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세상의 소음에 갇히지 않고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유를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스트레스 관리는 정신 건강의 핵심이자 삶의 지혜입니다. 스트레스는 삶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인지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은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자신만의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규칙적인 운동이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고, 다른 이에게는 오랜 시간 공들여 해온 취미 생활이, 또 다른 이에게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와의 깊은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무작정 참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신에게 맞는 건강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 속을 걷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휴식을 취하는 것, 심지어는 맛있는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는 것까지도 훌륭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려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기보다는 오늘 하루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고 작은 성공에도 진심으로 기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뇌에 긍정적인 신경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고 이는 다시 우리의 행동과 결과로 이어지는 놀라운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꼬리를 끊어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십시오. 셋째,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개방적이고 현명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매우 컸으나 이제는 마음의 감기처럼 누구나 일시적으로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만약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든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전문상담가,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몸이 아프면 주저없이 병원에 가듯이 마음이 아플 때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현명하며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전문가들은 여러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가장 적절한 해결책과 지지 시스템을 제공하여 여러분이 다시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2025년에는 청년 정신 건강 검진이 확대되는 등 정부 차원에서도 국민들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정신 건강을 돌보는데 더 많은 자원과 기회가 주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돌보는데 아낌없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건강 관리를 통해 우리는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눈에 띄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신이 안정되면 신체적인 활력이 넘치게 되어 규칙적인 운동이나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이는 결국 우리의 신체 건강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재정적인 안정에도 견고하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은 생산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현명한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데 필요한 명확한 판단력을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신 건강은 인간관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된 사람은 타인에게 더 너그러워지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공감 능력이 향상되며 소통 능력 또한 자연스럽게 증진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긍정적이고 따뜻한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나아가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는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고 공동체 안에서 더 큰 의미와 소속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학습 및 자기 개발에도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내적 동기를 갖게 됩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은 때때로 어려움과 좌절감을 동반할 수 있지만 강한 정신력은 이러한 역경을 극복하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평생 교육 바우처나 다양한 디지털 기술 학습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파급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단 하나의 작은 실천이 마치 나비 효과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깊은 통찰 속에서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하며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 삶에서 고통을 줄이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고 정신적인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외부의 환경은 종종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의 내면, 즉 정신세계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삶의 복잡한 문제들 앞에서 더 이상 외로이 좌절하지 마십시오. 단 한 가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에 깊이 집중하십시오.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내면을 고요히 들여다보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와 무한한 가능성을 가져올지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도 하고 예기치 않은 시련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신을 건강하게 돌보는 것은 바로 그 희망의 씨앗에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씨앗이 싹을 틔우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때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과 진정한 만족감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꽃은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넘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긍정적인 향기를 전파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단 한 가지의 실천, 바로 정신건강관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하고 영원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날 무한한 가능성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